여러분은 파트너와 잠자리를 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많은 남자들이 그저 자신의 물건이 대단하다며 여자들이 곧 죽는다고 하지만 정작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크고 길기만 하면 여자들이 다 좋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 결로였어도 남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좋아하는 척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진심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자는 갱년기를 지나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들도 그 물건의 지속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만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오래 하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큼 그곳이 단단하지 않더라도 젊었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예쁜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게 제일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바로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면 이상하고 요란한 기구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젤입니다. 그럼 왜 젤이 필요할까요? 여성들의 경우 중년이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분들의 그곳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년 여성 56%가 촉촉함이 떨어져서 잠자리를 할 때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자의 성욕은 나이와 상관이 없지만 호르몬 분비와 맞물려 이런 통증 때문에 잠자리를 꺼려하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은 없는데 다만 단지 너무 통증이 있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바로 젤이죠. 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르면 열이 나오는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바르기만 해도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면서 좋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센스 있게 미리 젤을 챙기셔서 여성들 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매끄러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시도 때도 없이 야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혼 때나 젊었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바로 불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웬만하면 뭘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충분한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야 합니다. 야릇하고 뽀얀 이야기로 시작해 조심스럽게 스킨십으로 옮겨가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야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약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선비 문화가 있는데 적어도 부부 또는 파트너 사이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만 주고 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럼 없이 야한 얘기를 나누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2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 이러한 대화가 별로 없는 커플은 54점의 낮은 점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커플이 오랜 기간을 살아왔어도 두 사람이 아직까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야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잠자리로 이어가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을 서로에게 심어주면서 뭔가를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평소에도 그런 상상이 일어날 때 비로소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세 번째, 폐경이 지나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폐경이 지나면 사랑을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강퇴한다는 것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평생 즐기자는 문화가 가득한데 과연 우리나라 여성들만 성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똑같이 원합니다. 다만 여성이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남성 앞에서의 여자로서의 매력과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꺼릴 뿐이지 성욕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분비되기 때문에 여전히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 따르면 79세의 노년들 중 62가 여전히 잠자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80세에서 84세의 노년의 경우는 36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적 통념상 폐경이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를 갖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 때문에 생긴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숟가락을 잡을 힘만 있으면 한다라는 말처럼 요즘에는 약 먹을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나 제품의 힘을 빌리면 노년까지 꾸준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가세요. 좋은 제품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치매를 예방해주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신체와 정신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4. 아무 때나 어디서나 특히 대낮에도 사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밤에만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잠자리는 밤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밤에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오히려 밤에만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잦은 술자리나 모임, 그리고 혹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할 체력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제 경험상은 새벽에 잠시 눈 떴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념일 같은 날이나 분위기상 밤에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새벽에 나누는 사람 또한 더할 나위 역시 좋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남자들의 물건이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인 것 아시죠? 새벽에 사랑을 나누고 나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것이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새벽 사랑이 오히려 하루 일과를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잠자리가 보약입니다. 그 이유는 엔돌핀 분비와 근육 이완, 스트레스 해소 효과로 체력 소모가 아니라 오히려 몸에 기력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부부가 같이 시간을 내서 무인태를 가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처럼 몰래 차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선탠하면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에 짜릿할 테니 한 번쯤 해보세요. 야외에서 즐기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르는 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잠자니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귀찮고 세상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절반 정도 산 우리 인생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꾸준하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야릇한 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